플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사가 여기서 여기를 순간이동하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전송할 때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파리 인간이 되거든요. 이다메카 김영규 원장입니다. 영화 두 번째 순서로 재미난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뇌를 기계에다가 하는 건 어떠냐. 저도 얼마 전에 모토쇼를 처음 가봤는데 로봇 개가 뭐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녀요? 뭐 물론 이렇게 인간이 조정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야 살아있는 관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움직이니까. 사이버펑크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미래 세계 하면은 날아다니고 핸드폰 화상통화하고 밝은 세상 유토피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디스토피아죠. 여기서 그려지는 세계를 잘 표현한 게 블레이드 러너나 사이버펑크 이런 작품들이 이제 우울한, 왜냐면 기술 발달은 돼 있는데 마냥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실제 사이버펑크라는 게임도 나왔고 그 이제 소설 바탕으로 저는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일부러 항상 기계 몸으로 바꿔요. 기계 몸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겐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몸이 다 기계가 됐거든요. 걔는 죽을 것 같은 거를 살려서 기계 몸에 넣은 거고, 소전이라는 애는 자기가 기계 몸을 많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기계 몸을 쓴 거랑 선택하는 거랑. 요 작품은 이제 클래식으로 가면 은하철도 999가 있죠. 은하철도 999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시나요? 저는 은하철도 999 내용은 안 봤죠. 메텔 나오잖아요, 메텔. 은하철도 999가 되게 암울해요. 이게 1970년도 작품인데 동네 백작이 영주예요, 영주. 땅 주인이 인간을 사냥해서 박제해요, 집에다가. 근데 얘네 엄마가 예쁘게 생기니까 죽여갖고 박제한 거예요. 그 백작은 근데 인간 영혼만 있고 기계 몸이에요. 기계의 몸에 가진 애는 불루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계 몸을 갖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건데 돈이 없잖아요. 엄청 돈이 많은 사람들만 기계 몸을 갖는데 메텔이라는 애가 야 어디 가면 공짜로 줘. 이래갖고 여행을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종착역이 은하철도 999 종착역이 메텔이라는 별이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메텔 엄마가 여왕이에요, 그 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과연 메텔은 나쁜 X인가 좋은 애인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철학적인 주제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게 원래 그런 내용이었어요. 원래 은하철도 999. 이렇게 우울한. 네, 엄청 우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별에 가면서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저희가 기억나는 거는 기계 몸은 좋은 기계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 몸도 있고. 근데 얘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계는 되고 싶은데 나무로 한 거예요, 나무로. 그냥 화가 있어요, 화가. 뭐 그림 그리고 다니는데 나중에 불 타가지고 타버려요. 그때 당시 일본이 버블 경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심도 깊은 작품들이 많죠. 저는 갤럭시 익스프레스라고 밴드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밴드 중에 갤럭시 익스프레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박원영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계 몸이 되고 싶다. 한 부위만 나는 기계로 바꾸고 싶다. 한 부위만? 네, 아예 그냥 좀 원하는 거. 한 부위만? 저는 발에다가 날 수 있는 거. 날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예, 뒤에 이제 불꽃 나오고 맞아요. 우리 아들이 그거 좋아하거든요. 날아가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어시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천진반처럼 이렇게 달려갖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실제로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다빈치라 그래가지고 이미 20년 가까이 된 로봇 회사인데 기계 팔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골반 쪽은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복강경 기계 자체가 이렇게 직선화돼 있어서 그냥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하고 이걸로 이제 360도 안에서 돌아가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기계는 돼 있죠. 그래서 조종하는 컨트롤이 게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카메라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알아서 탁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그걸로 과일을 깎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아니 생각해보니까 원장님 뒤에다 손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수술방 직원들도 문제가 생기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혼자 수술하고. 항상 그 과학자들이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어서 사고를 치거든요. 제가 또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플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플라이. 이 박사가 여기서 여기를 순간이동하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쫙 들어가면 여기서 전송을 해서 딱 나와. 근데 전송할 때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요. 이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분리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같은 거냐고 합쳐서 전송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파리 인간이 되거든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컬트 영화가 있는데 저는 그때 그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이런 기계들이 좋은 결과를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발자국 후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실제로 저희가 혈관하면은 다리를 절단하고 이런 환자들 많은데 기계팔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계 다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기계 인간이 됐어요. 오버워치도 보면은 힘이 겁나 세지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그 무서운 얘기죠 사실. 네. 이게 실제로 지금 무기로 이제 드론도 그렇고 전쟁 무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 있어요. 많이 됐죠 인공장비가. 로보캅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중추신경을 이제 기계랑 연결이 가능한 순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옛날엔 당뇨 걸리면 죽는 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당뇨 있다고 해서 뭐 약 잘 드시고 관리 잘하면 다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추신경도 연결하는 기술이 언젠가 나올 거고 윤리적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다 뭘 이식하는 문제는 항상 그 감염, 인펙션이 이제 위험하잖아요. 우주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탐 크루즈 아저씨가 옛날에 외계인 맞서 싸운 게 있는데 결국 외계인들이 막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침공을 해요. 때려 부시고 막 죽이고 막 이러는데 그냥 알아서 다 죽어요. 미생물 때문에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 눈이지 우리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다가 이식을 하거나 뭔가를 넣거나 하는 게 기술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펙션 문제가 엄청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인공관절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정형외과에서도 척추에 다 우리 다 박혀 있고 근데 감염이 되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다 뽑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연결하고 받고 자꾸 그런 거 뭐 그러려고 하는데 골염이 생기면은 폐혈증으로 사망 위험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런 쉽게 하기가 좀 어렵다.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제 적용하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좀 천천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수술해서 인조혈관을 많이 쓰거든요. 본인 혈관이 없는 분들은 인조혈관을 쓰는데 결국은 인펙션이 감염이 되면 다 뜯어내야 돼요. 근데 감염이 그래도 아예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정 비율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느껴요. 저는. 우리 몸이 소중한 거죠. 우리 피부랑. 그래서 그 전회에서 얘기했던 몸에다가 뇌를 이식하는 거는 완전히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일부 저는 기계인간 저는 가능하다. 타짜에서 나오잖아요. 그 짝귀 분이 이렇게 그 손은 기계 인간이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우리가 뭐 여기 안구가 실제 없으면은 렌즈를 껴갖고 아니면은 사실 임플란트도 기계인 이빨이잖아요. 사실 임플란트 없애는 완전히 이 저작근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의외로 이제 소화기관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위나 대장은 똥 만드는 게 어려워. 맞아요. 그걸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식하는 것 중에 소장 이식이 있어요. 근데 실제 소장 이식이 이식 중에서 성공 확률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살아계신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 면역이 너무 세서 그래요. 장 자체에 면역 세포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식을 해놓으면 거부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너무 심해서 사망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실제 장 문제가 단장증이 있는 쇼파울 신드롬 환자들이 기다리고는 있는데 저도 해보는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근골격계는 어느 정도 대체가 하는 수준까지 왔지만 아직 내부 장기는 조금 이르다. 요게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될 것 같다. 네, 언젠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